자, 청담 글로벌 한번 보겠습니다. 노터스나 청담 글로벌이나 사실상 그렇게 뭐 편안한 종목은 아니죠.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좀 어려움이 따르는 종목입니다만 일단은 교육용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신규주라서 뭐 지금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그 조치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6월 7일 원래 이제 상장된 기준 6월 3일부터죠. 6월 3일부터 라이브 방송에서는 청담 글로벌 신규주기 때문에 일부 이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셨고, 그다음 6월 6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 그 장 마감 이후에 6월 6일 날 시간의 상한가 이런 식으로 아롱이 선생님께서 올려주셨고, 그리고 글로벌 화장품 유통업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빼놓게 방송하면 추후에 이 화면들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 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방송 기준에서 이제 6월 6일 날 채팅방에서 아롱이 선생님께서, 그리고 6월 7일 날 방송 기준에 이제 상한가 기준 시간에 6월 3일 날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 나오고 16%의 갭상승, 그리고 눌려서 11%.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상한가 들어가서 2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 또 움직임 나오죠. 방송에서는 이제 6월 7일 날 기준에 이 상한가 기준에 왜 움직임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팍스, 그다음에 이데일리 TV 양쪽 다 해서 분봉 기준에서 사실상 1분봉의 급격한 탄력, 15% 상승, 또 눌림목 11%, 거기서 이제 급격한 탄력,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청담 글로벌은 기관 투자자 수요 대상 수요 예측과 일본 청량 흥행에 실패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낮은 6천 원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공모가의 그 설정 범위가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잘 설정을 해서 증권사가 설정을 했을 텐데 뭐 그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이 된 거죠. 시장도 어렵고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된 거고, 총 공모 금액도 약 50% 하락이 됐대요. 결론은 청약률도 이제 제한적이었고, 근데 일단은 전체 이슈가 불거진 것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원체 작은 데다가 유통 물량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또 홍수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8일날, 7일날 저 뭐 방송 내용 또 상한가 그 이슈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 8일날, 그리고 이제 8일날 기준에서도 분봉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빠르게 뭐 들어 올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의 기준이 됐겠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8일 그 이후의 흐름에서 10일 기준에, 그러니까 9일 날짜 기준에 이제 좀 미끄러져서 이제 끝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급격히 이제 거래가 둔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가장 최근에는 오토엔인가요? 오토엔의 비이성적인 강세 이후에 이제 조정. 결론적으로 10일 날 기준에 이제 불경 마스터님이 전략 범위 기준에서 일단은 상한가의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또 이탈되면 2% 차익 실현인데 일단은 뭐 오늘 기준에서는 이탈된 모습은 일단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IT 쪽이 굉장히 힘들고 그나마 에코프로 BM의 탄력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 변동성 가지고는 힘겹죠. 전체를 다 감싸 안아주기에는.
어쨌든 교육용의 기준에 이제 청단 글로벌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상한가 잡아내시고 하신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흐름이 쉽지는 않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 청단 글로벌을 들여다보실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설정해 드린 범위가 1,5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그 1,500억이 지금 이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 초에 바로 상한가 들어와서 문을 닫아놔서 1,500억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뭐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진 기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거래 대금과 그리고 이 편입 설정 범위를 만약에 이제 가져가셨다면은 1차적으로는 뭐 전일 시초가 11,300원 그 정도 라인을 들어 올릴 때의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앞전의 고점이죠. 이제 어찌됐건 뭐 좀 명목 그 가격 고점, 그렇게 해서 12,700원 뭐 이런 가격을 넘길 때 기준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요 이제 그 11,300원이라는 시가가 전일 이제 종가가 1,300원이었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10% 정도, 그리고 시초가가 또 밀리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13% 이상 들어 올렸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 범위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제 청담 글로벌의 뭔가 명분 이슈 부분이 좀 불거졌을 거고, 그 부분을 뭐 시장에서는 활용을 한 거죠. 명분과 함께 수급이 일단은 유입되면서의 흐름, 중국 봉쇄에 대한 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명분이 됐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해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뭐 저점 대비해서의 수폭의 반등, 그리고 이 몸통의 절반, 뭐 1,800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저점 찍고 한 6% 들어올릴 때 기준. 근데 결론은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의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해서 전일 교육을 다 잡아드렸습니다만 뭐 쉽지는 않죠. 오늘 그 변동 거래량을 표를 좀 작업을 해주세요. 얘를 뭐 케이블 방송에서 보여드릴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을 뭐 무게감을 갖고 할 건 아니니까 긍정적인 종목군들 많이 있고 해서 그쪽을 들여다볼 건데, 일단은 이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이제 상한가의 기준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신 06월 10일 일봉 기준이 되고, 분봉 기준이 이제 1분봉에서 앞쪽으로 쭉 당겨 놓을 건데, 그리고 30분봉 하나 보고요. 뒷부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의 흐름은 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탈이 됐었네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2.62, 그럼 저기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게 옳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기준의 흐름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분봉 기준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나서의 편입의 기준점이 설정된 부분은 저거래량이 이제 만만치 않은 거래량이 된단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10분봉이나 뭐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합니다만, 이 정도 범위가 되죠. 여기서 꺾일 때의 이 차익 실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변동률이 꺾일 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관망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재차 여기는 글쎄요, 등락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의 흐름이니까 순간적인 판단인 거죠.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여기는 뭐 결론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야 상한가 수익 났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데서 조정이 깊어져 있다. 고점 대비해서 13,000원 대비해서 뭐
4% 5%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 맞죠, 사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기의 기준, 그러니까 1,300원 대비해서 20%면은 11,500원 정도, 12,500원 정도 될까요? 최대폭 12,5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실질 그 최대 편입이 될 수 있는 위치는 뭐 요 정도 범위까지,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뭐 글쎄요. 그 다음 범위에서는 이제 중립이라는 거죠. 중립의 범위.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여기는 이제 중립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중립의 범위가 되는 거죠. 사실 조정이 나왔어도 변동이 깊지 않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기준대로라면은 전량 매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옳다.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그리고 상한가 풀리고 2%의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1분봉에서 뭐 기계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수준의 매매 사인의 기준. 좀 매직 시그널의 기준이 되는 거고 1분봉. 그리고 변동거래량 이거는 이제 오늘 뭐 개장 초에 확 터지고의 흐름이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는데, 변동거래량 기준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까지 밀렸다고 치고 1,300원. 1,300원에 1,500억이 터져야 되니까 1,500억이면 자기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죠. 그 1,500억이면은 뭐 1,500만 주라고 쳤을 때 1,500만 주라고 쳤을 때 개장 바로 하고 나서는 거래가 안 실렸고 그 다음 30분봉까지의 기준에, 예? 그러니까 10분봉, 20분봉, 30분, 10분봉이죠. 그래서 20분, 30분이 되는데 일단 1,500만 주에 150만 주가 실리면 150만 주가 실리면 그러면 9시 10분 기준에 편입 기준이 되는데 150만 주가 안 실렸다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9시 반까지 해서 300만 주거든요. 근데 이미 9시 20분에 200만 주를 훌쩍 넘겼어요. 9시 20분에 200만 주를. 그러면 9시 반까지 300만 주인데 9시 20분에 200만 주를 넘겼다? 그럼 요 자락에서 일단 어찌됐건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죠. 앞종목 좀 뭐 넘기고 뭐로 쭉 당겨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 음봉의 절반 라인을 돌파하는 1,600원 수준, 그 정도. 그다음 저점 대비해서 이제 뭐 들어올려놓은 폭의 기준, 이 정도고 여기도 마지노선이 12,300원. 근데 그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죠. 12,300원이다라고 하는 게. 어쨌건 이 정도의 기준에서 10분봉 거래를 놓고 보시면은 저기가 편입의 기준점이었구나. 그래서 이 기준까지가 이제 매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기준에 이 기준까지가. 그리고 그 이상에서부터는 중립적인 범위, 그리고 오히려 차익 실현의 범위. 여기는 중립. 그리고 여긴 차익 실현.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25강까지 9개월 만에 25강까지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건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잖아요. 그걸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요렇게 그리고 30분봉 정도 보시면은 이제 전체 상장 이후의 모든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상장 이후의 모든 흐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가 수반될 때, 뭐 20분봉, 10분봉 뭐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될 때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의미를 부여하기조차 어려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뭐 10분봉, 뭐 5분봉, 10분봉 전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주의 형성을 잡아놨습니다만 10분봉에 200만 주가 실린다. 그것도 의미는 없어요 사실. 10분봉에 200만 주씩이면 뭐 마감 때까지 얼마나 실린다는 거예요. 근데 10분봉에 200만 주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순식간에 뭐 상한가에 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멈춰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일봉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자, 뭐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씁쓸합니다. 무슨 하이닉스가 또 2.84%, 물론 이번 저점을 깬 건 아니지만은 저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말도 안 되게 뭐 LG전자가 10만 원 공방을 형성하게 되고, 삼성전기는 그나마 이제 거래 터트리고의 주간 단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다음 주를 기대해 보고, LG에너텍도, 그리고 LG화학도 아름아름 이번 주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은 전혀 또 차별화돼서 디커플링 상태, 글로벌 시장의 탄력 반등 이후의 눌림,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그냥 급격한 조정. 힘겹죠. 힘겨운 상황에 그나마 이제 주력주 IT 제외하고 나면은 LG화학이 그나마도 오늘 밀리고는 있지만 최근 흐름에서 주간 단위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방어가 됐고, 자동차 쪽도 뭐 이제는 슬슬 또 잡아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마감 때 다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어제 오늘 계속 지금 편입 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얼마나 지금 훌륭합니까? 지금 이 장에 나머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SM의 7만 원 이탈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시고, 심지어는 뭐 5만 원대까지 내렸어요. 20거래일 동안에 6만 원 이탈되는. 근데 그 범위에서로 따지면 이제 20% 이상의 탄력 반등인데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공격적으로 설정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OCI,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CIS가 오늘 잡아드리고 20%까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린 상태에 다른 종목의 전략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많이 버겁지만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유튜브에 동영상, 시황 동영상 많이 올려놨고, 어제 야간 방송은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야간 방송에서 내일자 공작중 야간 방송 다 올려놔도 될 것 같아. 어제 거는. 근데 앞부분만 잘 잘라내세요. 앞부분 잘 잘라내고 시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설명하는 난이 있어요. 시황, 그리고 이제 뭐 내일자 공략주 해가지고 뭐 10일자 공략주가 나오는데 어차피 대형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또 받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육 내용, 그리고 29일이든가요, 5월 29일이든가요, 그때 4시간짜리 시황하고의 내용,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셔도 시황이나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버겁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은 어찌됐든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만 함께 움직이셔야 되고, 또 방안에 다음 주부터 해서 또 만기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힘겨우시더라도 함께 가세요. 함께. 혼자 가셔서 손실폭 확대하시기보다는 함께 가셔서 손실폭 줄이시고, 또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은 다 긍정적이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디커플링,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져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만기 되신 분들 연장 기준 설정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나스다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루에 3분씩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 종목은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 쪽에 의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노토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랠리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또 KG ETS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성이 커서 오늘도 이제 뭐 쭉 뻗어 올라갔다가 다시금 되밀리고 뭐 이런 흐름이 연출돼 있는데, 그 변동성에 대한 교육받고 대처하고 기준점만 잘 설정을 하신다면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KG ETS 일봉 기준에서 꼬리가 이제 오늘은 더 길게 달렸어요. 어제는 탄력을 받았고, 이날 7일부터 해서 이제 오픈 잡아드렸고,
홍수태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이번 결과물이 나온 거죠. 요날 질문 주셨죠. 더 오를 수 있을까? 마이너스 16%라고 그러셨나요? 이때 당시에 이 고점에서 놓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결론적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대처가 잘 되졌으리라. 거래대금은 치상위에 올라와 있죠. 거래대금 3위입니다 오늘. 어제도 뭐 마찬가지 치상이었고. 그래서 청단글로벌 같은 개별 종목 또 KG ETS도 우리도 들여다봤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제 중대형 주급 이상 1조 이상짜리에서 충분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1조 미만짜리는 가급적이면 개별 매매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